네, 강프로입니다. 자, 캠트로닉스 보겠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오늘 4% 빠졌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캠트로닉스는 유리기판 관련주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풀어드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자, 주식 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이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이 현실화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기대감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숫자, 그쵸? 냉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기대한 만큼의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캠트로닉스는 어떤 기업이에요? 유리기판.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생산을 하거나 뭐 대량 납품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즉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가격을 신경 쓰지 않은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게 뭐예요? AI 반도체 시장. 이쪽에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에너지 사용을 낮춰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좀 그런 부분으로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유리기판이 앞으로 뭐 상용화가 될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뭔가 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거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기대감은 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뭐예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캠트로닉스 관련돼서 제가 삼성전기와의 뭐 어떤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기 보시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쵸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리고 실적과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무조건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장담컨대 어떤 종목에 가서도 손절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손절하죠. 주식하면서 어떻게 손절을 한 번도 안 합니까? 무조건 합니다. 그런데 손절이 아니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계좌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선익 시스템 어떻습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랬고 그런 구간에서 꾸준하게 수익 나는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 선익 시스템 8시 49분 장시작 전이죠. 장시작 전에 제가 종목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먼저 분류해 놓기 때문이다. 그 밑에 YC 한번 볼게요. YC. 자, YC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 매매를 하고 있죠. 매도를 하더라도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가니까 더 사요. 그렇죠? 내일이면 그렇죠? 시세 확인해서 매도할 수도 있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종목군이 신고가 종목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수익 나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군들을 추려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을 그쵸 캠트로닉스도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을 공유합니다. 뭐 다른 종목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쭉 내려보시면 뭐 젠백스 링크도 있고 뭐 캠트로닉스도 여기 있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틀째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결과 급등세를 보입니다. 자, 재룡산업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쵸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류의 종목군들을 공략하는지 다 보셨죠?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가 실전에 적용시킬 수 있으면 감히 말씀드리건데 주식 인생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캠트로닉스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일단 오늘 4% 빠졌습니다. 자, 단기간에 갭도 발생을 했고 그 갭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쵸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다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첫 번째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쵸 실적이 아직 모멘텀과 맞춰진 실적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 그럼 뭐가 있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대감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유리기판이 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은 AI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오기 전에 AI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버, 그쵸? 이걸 뭐라 그래요?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한 지금 작업을 23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수혜를 본 게 어디예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근데 엔비디아의 이 반도체가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당연하죠. 효율이 높이는, 그쵸? 전도성이 높은 그런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비싸요.
근데 원래는 요 정도까지 필요가 없었어서 상용화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AI 서버를 계속해서 그쵸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엄청난 실적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서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유지비를 낮출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좋을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유리기판이에요. 지금 전력 관련주들 엄청난 강세를 보이잖아요. 뭐 전선, 변압기 이쪽에 엄청난 강세를 보이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잡아먹었고 사실 그 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장기간 그쵸 올해 뭐 한 30년 40년 만에 한 번 하고 막 그런 정도의 그쵸 뭐 기간 산업에 준하는 그런 이 공사잖아요. 그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전력 부족 사태가 북한도 아니고 미국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쵸 일론 머스크도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AI 시대에 가장 부족한 건 전력일 거다. 그쵸 그리고 나서 반도체가 부족할 거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밖에 없다. 근데 그러기 전에 단계를 거쳐가야겠죠. 효율을 높이는 기술. 이 구간에서 내가 타점 잘못 잡으면 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한다?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렇죠. 캠트로닉스가 실적이 잘 나오고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유리기판으로 인한 실적에 대한 레벨업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겠나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요. 이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폭등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에코프로 작년에 어떻게 됐나요? 폭등했잖아요. 2달 반 만에 8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왜 그래요? 실적이 좋아서? 아니에요. 이미 에코프로는 이쪽 가격대에서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기대치를 반영한 실적 정도는 사실상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폭등한 상황이 왜 나왔습니까? 뭐 개인 투자자들이 합심해서 많이 사서? 아니에요. 그냥 기대감입니다. 숫자로 찍히지 않은 기대감.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정작 연말에 그쵸? 작년 연말에 여기 상한가 간 날. 요거는 공매도고요. 이거 제가 에코프로 BM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BM. 요 날이에요. 요 날. 12월 4일 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 BM에 44조짜리 수주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폭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떨어졌어. 이게 과연 공매도 때문일까?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 근데 수치화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더 나와야 되는데? 이거에서 지금 공장 가동률 나와? 27년까지 늘어난 생산량에서 이거 다 채울 수 있어? 이거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 어때요? 안 좋아요. 그쵸? 안 좋습니다. 에코프로 BM 67억 벌었어요. 67억. 이 시가총액 얼마예요? 20조가 넘어요.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숫자가 찍히기 전에 우리는 그쵸. 숫자가 찍히기 전에 기대감이 있었을 때 공략을 하는 게 좋고 에코프로 BM의 거의 뭐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대감이 꺾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언제? 가격을 먼저 보고 매매한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소통방에 대한 내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에 대한 내용 있죠. 그 원리에 대한 내용은 여기 캠트로닉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캠트로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캠트로닉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군들을 해야 된다? 신고가에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 캠트로닉스는 뭐다? 신고가에 가 있는 종목군이다. 그러면 신고가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작용을 해야 된다? 기대감이 작용을 해야 된다. 기대감은 어디서 나온다? 숫자가 찍히기 전, 실적이 좋지 않을 때 나온다. 캠트로닉스의 실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캠트로닉스에 대한 기대감, 즉 유리기판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한 실적은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기 전에 주가는 상승하고 끝날 거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내가 어떤 종목군을 공략해야 되고 언제 쉬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내가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